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2학번에 진학 중인 라고 하고, 다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뭐든 할 수 있는 시기니까 뭐든 해보라고. 그래서 새롭게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뭘 도전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혹시 뭐였는지가. 그걸 왜 했는지. 뭐였냐면 딱 하나였어. 고민이 너무 되지. A냐 B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란다방. 오늘은 박수로 먼저 환영할게요. 오늘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고 소중한 그런 인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란다방에 출연했던 분들, 역대 출연자 중에 가장 최연소 출연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귀엽고 상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2학번에 진학 중인 송현아라고 하고, 이제 21살이 됐죠? 2023년이니까. 됐습니다. 대체 20대 어린 양이 여기 웬일이냐, 거기다가 서울대가 웬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또 생각보다 브레인이라서 브레인을 낳았습니다. 일단 우리 또 관계가 궁금할 것 같은데, 현아 안녕. 안녕.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 저희는 두두두두두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뭐 몇 분이 뭐 숨겨둔 자식이라고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겠죠. 안 하셨겠죠. 예. 제가 이 친구 중학교 중2, 3 그때 올라가기 전에 그때 이렇게 맡아서 수학을 굉장히 가르쳤던 수학 선생님이었고요. 얼굴이 아직도 애기애기해가지고 저요?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가 기분 좋아지는 이제 나이라고 그 나이 조금 안 돼. 욕 먹어. 야, 차단 시켜라. 빨리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해라. 이거. 궁금한 것들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님은 어떤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저에게 예쁜 있어서. 선생님이었지 뭐. 그건 당연하지만 아유, 저는 이거. 아직까지도 특별한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는 선생님이신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잠깐 한 3년 정도 해외에 이제 맞아, 국제학교를 맞아. 다니다가 들어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사실 그 내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붙잡고 남아서 보충학습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서 그 격차를 무사히 따라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 진짜 선생님을 계속 하셨어도 전 대학 조교라도 하러 갔을 거예요, 정말로. 서울대생은 뭐 화장이라든지 꾸밀 줄 아예 모를 거라는 좀 편견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지. 그 비율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외모에 관심도가 낮은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사실 대학 붙고 나서 초반에는 막 이제 고등학교 때 꾸미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막 꾸미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잖아요. 어쨌든 뭐 열심히, 새내기 때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 약간 습관이 남아서 정신 차려보면 약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대적으로 인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긴 하지만, 또 선배들한테 들어보면 옛날보다 확실히 그래도 외모에 신경을 쓴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다라고 듣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현아를 붙들고 앞으로 할 얘기가 주가 될 것 같은데, 절대 꾸미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래요? 망했다. 그러다가 서울대 찐따가 되는 거다. 내가 외모를 꾸미는 시간을 포기해서 그게 그만큼 플러스가 되진 않거든요. 피부과에 큰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 나이예요. 그럼 이때는 기본적인 거, 아까 말했던 클렌징, 그거 안 하고 잘 때가 많은 거야. 그치? 미란다 TV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피부의 습관 영상 하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를 숙지해가지고 정말 계속 그것만 하면 이런 피부는 나빠질 수 없다. 우리가 머리가 좋잖아. 득과 실을 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20대를 시작해야 한다. 뭐 외모나 외적인 걸 꾸미는 자기 관리도 하나의 경쟁력이고 너무 가치로 중요하지. 생각하다고 맞아. 한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예전에 그 영상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 서울대 공대 남자친구한테 USB를 선물받은 적이 저 중학교 때도 얘기해 주셨어요. 진짜 서울대 공대 남들은 그렇게 좀 너드한 편. 서울대 공대에 대한 그 영상에 댓글이 엄청 달렸어. 맞아요. 제 남친도 이러는데 저도 뭐 그런 거 받았어. 이런 애도 있고, 서울대 공대라고 뭐 다 그러냐? 미쳤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경우 있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충격을 받았나 봐. 내가 그때 이거 증명이 되네. 근데 그치? 저 아직도 기억이 나잖아요. 저도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충격은. 상대적으로 친구 비율로 봤을 때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너는 USB를 선물로 주고 이 정도의 뭔가 뭐 연애를 할 때 어색함? 그런 거는 요새는. 요즘은 확실히 옛날에 그 너드함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SNS.
페이스북, 유튜브 이게 너무 활발하잖아. 지금은 틱톡도 있고 하는데 너도 한 애들이 누워서 뭐 하겠어? 보겠지. 보다 보면 뭐야 우리 얘기하네 이러면서 이런 거 아닌가 보다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난 그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치? 요즘은 많이 나아지는 거야. 근데 옛날에만 해도 그런 게 잘 없고 채널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튼 그 친구가 부디 잘 살고 있길. 잘 살고 있을 거야. 간략하게 서울대 가려고 나 이렇게까지 공부해봤다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올라갈 때가 딱 코로나가 터진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막 개학도 5월인가 6월인가에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오히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야자가 필수인 학교이다 보니 공부를 하는 건 좋았지만 그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그때 이제 탄력을 받아서 오히려 더 그냥 이동 시간도 없겠다. 그냥 내가 집중할 수 있는데 하겠다 해서 그때 한 4시간씩? 그렇게 잠을 안 자고 하다가 고3 올라갈 때부터 두통이 엄청 심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두통 때문에 예전만큼 집중이 안 되니까 불안이 올 때도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도 생각해보니까 이틀 넘게를 쉬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고3 때도 그냥 그렇게 아프고 하면도 불구하고 네, 야자할 때 이렇게 눈이 머리가 너무 아프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도 약간 두 개로 그러니까 앞이 두 개로 보일 때 아니, 난 모르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저기 미안한데 나는 쿨쿨 가는 스타일이라서. 와,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 왜냐면은 우리 두통 경험한 사람들 알겠지만 미쳐. 이게 나 죽어도 못하겠다 이 정도야. 이게 완전 정신력으로 이걸 버틴 거야. 해야 돼, 해야 돼. 왜냐면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쵸. 그쵸. 불안 때문에 두통이 있는데 그걸 참아가면서 한 건 결과적으로 그 여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안 좋긴 하지만 다른 건강한 방식으로 그게 꼭 뭐 아픈데 참아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쏟는 경험을 온전히 쏟는 경험을 고등학교 때 해보는 건 진짜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게 좋은 말이야. 언제든 나를 고등학교가 온전히 아니어도. 써보라. 써봤다고 후회 없어? 후회는 없어. 후회 전혀 없죠. 저는 고등학교 생각 시작하면은 후회가 엄청 많아요.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현아처럼 될 수 있었던 건 선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선생은 얘가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에서 끝. 뭐 옆에서 좋은 선생이 붙는다고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배가를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달으면 얘처럼 하게 돼. 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야, 부모님이. 너 적당히 해라, 쉬어라. 그럼. 듣고 잘하고 했을 거야. 왜냐면 내 딸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근데 본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이렇게 쏟아냈는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쏟아놓은 사람 치고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 학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음 스텝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렇게 또 그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해가면서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안 되면 자기가 지쳐 있다거나 뭔가 그거에 대한 맞아, 원인이 맞아. 또 있을 거잖아요. 그걸 잘 파악해서 쉬어줄 때 쉴 줄 아는 것도 맞아.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자기를 갉아 넣어서 서울대학까지 갔는데 또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현재 20대 이제 초중반으로 향해 가는 송현아 고민이 뭘까? 근데 고민이라기보다도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었던 게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는 다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뭐든 할 수 있는 시기니까 뭐든 해보라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점검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 20살을 거치면서 되게 심적으로 힘들었고 거의 엄청 깊게 우울했던 점이 제 가치관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디폴트로 깔고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뭘 해도 맞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이걸 부정적으로. 네, 여기서 귀감을 얻으면 참 좋은, 딱 그 정도로 아마 말씀하셨을 텐데, 오히려 그걸 너무 의식적으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맞아, 뭐 이런 얘기도 들어야 돼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자신감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막 어디까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좋은 점을 취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맞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서, 근데 그런 시기가 지속이 되니까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우울하지. 맞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혹시 그런 약간 나름의 방황 기간? 가치관에 있어서의 방황 기간? 이런 게 있으셨을지.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내 가치관이 틀렸다고 생각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신기하게 그냥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말을 많이 들어봐야지 라는 마인드셋을 딱 갖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든 처음에는 그냥 되게 좋은 얘기다 하는데 그런 좋은 얘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도 유튜브도 많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만큼 내가 안 좋아 보이는 약간 나는 왜 저거 못하지? 근데 나는 바보 같고 작아 약간 보이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모든 걸 다 하자니 그 두 개가 상충되는 질문도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좋은 것들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도 그래. 음... 난 지금도 우울해. 야, 너 보고 있잖아. 야, 쟤 저렇게 고2 때 과일을 먹었다고? 대박이네. 난 지금까지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뭐든 하는 일에서 학생들도 유쾌하게 나를 바라보고, 선생님, 어떻게 그런 거래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가장 큰 얘기는 너는 지금부터 위기가 올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꼭대기에서 내려오거나 유지해야 그저 본전인 거야. 지금 너가 하이 레벨로 고등학교 때는 말했던 똑같은 것처럼 모든 친구, 전국의 모든 친구들이 대학이 1위 목표야. 고등학교 때 난 다른 목표야 이런 애가 없어. 근데 20살 때부터는 확연히 다르지. 대학을 간 친구, 대학을 안 간 친구, 대학을 가서도 나는 자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는 완전 그냥 슈퍼 엘리트, 그냥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게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내가 느끼기에도 확 그게 줄었어. 요즘은 대학도 안 나온 대표가 서울대학교 최우등 졸업자를 데리고 사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요즘의 시스템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서울대에 지금 22살인 학생은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는 잘해도 유지야. 사회적인 인정받는 디그리가. 그러면 못하면 쬐끄못해서 떨어지면 얘가 받는 상시감은 어떨까? 난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실패를 해야 돼. 실패를 안 하고 스트레이트로 가는 사람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래. 좀 몇몇 절친 중에서는 그냥 웃긴 말로 내가 제일 잘 됐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우리 현아 만났을 때도 선생님 어떻게 직업이 또 바뀌었어요 했는데 나중에는 여기서 어서와 하고 있는데 커피숍에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 앞일은 나도 몰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는 당당하거든. 뭘 하든 거기서 두각을 비추면 된다. 가장 그 엘리트들의 문제점.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시험 보는 거. 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각은 할 수 있지만 너는 굉장히 열린 애란 말이야. 다양한 거를 더 해서 더 큰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의 진짜 맞는 거를 만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안에서 접어버릴 확률이 높아. 실패하고 창피해서. 그게 아마 공감 가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맞아. 근데 이 시기 있잖아. 이 시기랑 이제 우리 자식들 시기는 완전 뒤바뀔 거야. 그래서 너처럼 창의적인 애는 갇혀있으면 안 돼. 나도 법대를 나왔는데 내 친구들은 다 뭐 변호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다 공무원 돼 있거나 이래. 나만 이래. 근데 나는 일찌감치 나를 알았어. 나는 엄마한테도 그래. 엄마 나는 뉴욕을 가지 말고 그때 창업을 할 걸 그랬어.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가장 공부 잘했던 애. 가장 뭐 했던 애가 딱히 특별히 잘 살지 않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중상층 그냥 뭐 우리 생각에는 그때는 최고로 보였잖아. 그쵸. 반에서 1등이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머리에 든 게 많지 막 이렇게 우러러봤는데 부럽거나 아니면 뭐 쟤처럼 살고 싶다 없고 다 삶에 허덕이면서 현실적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완전 다르다. 자, 나는 20대부터 25살까지 한경험생 하면 또 놀랄 거야. 맞아요. 영어 학원도 쬐끄맣게 받고 축제 같은 거 하면 막 폭죽도 팔고 하잖아. 네네네. 그렇게 돈이 될 것 같아서 폭죽도 팔아봤어. 오. 나는 정말 많은 모험을 해봤거든. 근데 그게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막 요즘 붕어빵 장사 잘 된다 이러잖아. 저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당당함이 있는데 네가 하면 더 멋있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연애 측면에서도 뭐 저희 남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추구하는 남자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실제 만남과는 다르거든. 근데 그거를 30대 하기에는 너무 30대 언니들은 조급해. 20대 후반만 해도 조급해. 근데 22살, 22살이라고 하면 정말 잘생긴 남자만 만나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웃기기만 한 남자 아니면 정말 진중해서 나의 얘기를 잘 공감해주는 남자 정말 능력만 있는 남자를 다 경험해보고 내가 진짜로 다 따질 수는 없으니 난 이런 남자가 진짜 나는 포기가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이제 그거를 만나면서 알아야 돼. 머리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
머리로는 내가 외모 안 봐. 나 외모는 안 봐.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괴상망측하게 생기니까 내가 못 만나게. 이게 너무 많아. 근데 이거는 언제? 20대 초반.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너무 좋고, 내가 자존감이 어떻게 높아지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너무 여자는 굉장히 사랑을 받고 예뻐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연애를 하면 너무 좋지.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또 궁금했던 게 선생님들이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해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많았을 텐데 그런 걸 도전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든 좋아. 뭐 아주 좋아. 뭐예요? 내가 학원, 예를 들어서 학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더 잘 나갈 수 있었지. 그 학원을 더 확장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때 왜 옮겼는지. 그리고 내가 대학생 때도 똑같이 법대에 나와가지고 뭘 하고 했는데 나는 외국계 기업에 붙은 상태였는데 내가 그걸 다 저버리고 대학원을 선택해서 융합대학원을 다녔거든. 내가 전혀 커리어였던. 그걸 왜 했는지. 뭐였냐면 딱 하나였어. 고민이 너무 되지. A냐 B냐. 어느 정도 고민이 되냐. 기회비용도 있으니까 엄청 이거 포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때밖에 못하니까. 그 이유로? 이유 하나. 왜냐면 27, 28, 32에도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꼭 이때 경험해라 할 수 있는데 그때만큼 기회비용은 더 커. 왜냐면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거든. 기회비용을 따질 때. 그래서 나는 22살 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 무전여행을 가도 걔는 낭만이라고 해. 근데 내가 지금 무전여행 가잖아. 아이고 어쩌다가 저 여자 저렇게 되냐.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이 그렇게 돼. 근데 22살에는 그것조차도 낭만이고 경험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였어.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변호사를 하고 잘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 그때 돌릴 때 기회비용을 생각해봐. 근데 내가 지금 경험을 하는 것들은 내가 이거에 대한 목표가 하다 보면 생길 수는 있지만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컨텐츠잖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돌이킬 수도 있는 거야. 얘는 이거저거 한다가 아니라 이것도 잘하고로 말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했던 영역에 뻗친 것들에 언젠가는 다 귀감이 돼서 도와준다고. 네가 어떤 잡을 선택하건 네가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꿈에 대한 건 더 바뀔 수 있는데 너무 이거를 일찍부터 잡아두는 거야. 내가 그래서 중3 때 애들 학부모 상담할 때도 우리 예체능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있었어. 근데 예체능계 애들이 예중이나 예고 목표로 할 때 내가 어머님들한테 항상 말했던 게 돌아올 수 없다. 확실할 때는 글로 가는 게 맞는데 일반에서는 가능성 여러 가지 뻗칠 수 있잖아. 그런 포인트야. 그래서 네가 말했던 기회비용 측면에서 나이가 한 살도 어릴 때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게 훨씬 좋은 경험이다. 그러면 그 많은 도전을 할 항목들을 결정하는 기준은 뭔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단순히 그거? 근데 만약에 그게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 가능성만 열어보면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서 내가 새롭게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뭘 도전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혹시 뭐였는지가. 나는 기준을 퍼스널 브랜딩에 두라고 말하고 싶어.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싶은 게 없는 친구들도 있어. 그럼 걔가 왜 굳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나는 2년, 3년을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뭐를 꼭 움직여야 되는 건 내 특성이지 누군가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기준으로 삼는 게 맞아. 하고 싶고 내가 욕심 있는 거.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맞는데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퍼스널 브랜딩. 즉 나를 브랜딩 할 수 있는 거. 왜냐면 내가 브랜딩이 돼야 내가 이걸 하다 실패하더라도 조금 남는 거고 돈이 안 벌리더라도 내가 나를 상품화해서 내가 브랜딩이 된 것들이 항목이 남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기준으로 두고 있으면 네가 뻗쳐나가는 게 하고 싶은 게 뭐가 되던 간에 그 경험은 남는 거지. 어떠한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궁금하던 지점이 해결이 됐어요. 돈 줘. 그것은 제가 나중에 조교로 혹시 그러니까. 학원을 차리시게 된다면. 정말 이런 고민을 20대 친구들이 정말 DM이랑 메일로 너무 많이 보내주시고 사실 30대 지금 뭐 학교에서 수학 임용고시 본 우리 수학학원 선생님이에요 이러면서 보내주는 친구들 많아. 저도 미란다님처럼 용기를 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포기하고 다른 거 했다 망하면 어쩌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얘처럼 고2의 삶을 갉아먹었는데 얘는 성공했지만 당연히 실패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비현실적인 얘기 안 하잖아. 지나고 나니까 삼수 사수한 애들이 잘 된 애들도 많아. 얼마든지. 그때는 암흑이야. 내가 틀렸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연수를 가는 버스에 탔던 친구가 그 연수 가는 그 버스에서 전복돼서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성공을 안 했으면 이 버스에 안 탔을 테고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았겠죠. 그래서 앞일은 알 수가 없어. 내가 바로 앞에 성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나는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굉장히 이제 서울대에 굉장히 이렇게 샅샅이 파헤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었을 때 아 진짜 똘망똘망한 눈으로 외교관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정치외교학과 입학했다고 해서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던 친구가 없어요. 이 친구의 미래가 굉장히 저는 기대돼서 몇 년 후에는 다시 이렇게 만났을 때 어머 귀빈 오셨습니다. 약간 이런 친구가 될 수 있게 이 미래가 아주 창창한 친구니까 많은 선풀과 응원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만나기 바라고 여러분 저기 미란다 수학학원에서 저도 조교로. 여기도 채용했으니까 오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